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즐기시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무슨 영화를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좀 나이 든 연령층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 닥터 지바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카사블랑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영화를 5번씩 6번씩 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닥터 지바고를 한 7번 본 것 같습니다. 7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요. 최근에 EBS에서 카사블랑카를 했습니다. 그런데 흑백이 아니라 흑백에다가 천연색을 입혀서 이른바 리메이킹을 한 영화를 봤습니다. 역시 흑백보다는 감동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좀 편하게 보였습니다. 이 카사블랑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구글에 카사블랑카 이래 치면은, 영어로 치면은 위키피디아에서 카사블랑카를 올린 글이 검색이 되는데 이게 영화가 먼저 나옵니다. 카사블랑카라는 도시는 모로코의 대서양 쪽 해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인구가 약 400만이니까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보다도 영화가 더 유명하니까 영화가 더 먼저 나옵니다. 카사블랑카 뜻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화이트 하우스란 뜻입니다. 화이트 하우스. 카사블랑카는 하얀 집. 이 영화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2년에 찍었습니다. 한 넉 달 만에 찍었는데 개봉을 아주 타이밍 좋게 했습니다. 1942년 43년 초가 되겠군요. 1943년 1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연합군이 지금 리비아, 튜니시아 이쪽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전을 해가지고 롬멜의 독일군을 몰아내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1943년 1월이. 그러니까 모로코, 북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것이죠. 그때 돈으로는 제작비에 한 87만 달러, 그리고 미국 국내 상영으로 약 37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계속 더 벌어들였겠죠. 이 영화는, 카사블랑카는 미국의 영화 연구소에서 이 미국 100대 영화 랭킹을 내면은 항상 상위권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3등이더라고요. 1등은 시티즌 케인, 시민 케인, 두 번째는 갓파더, 말론 브란드가 나오는 갓파더, 세 번째가 카사블랑카였습니다. 이 카사블랑카는 재미가 있는 게요, 흥미로운 게, 카사블랑카는 카사블랑카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카사블랑카를 촬영할 때가 1942년인데 이때는 미국이 이미 전쟁 중이었습니다. 1941년 12월에 진주만 기습이 있으니까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이 교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촬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카사블랑카의 시장통이 나오고 거리 풍경이 나오는데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게 다 할리우드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배우, 험프리 보가드, 남승미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잉그리드 버그만, 스웨덴 출신의 여자 배우죠. 애절한 청순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 또 중요한 역을 맡은 사람이
카사블랑카를 통제하는 프랑스 경찰서장 루이 르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영화 배우 이름으로는 영국 사람인데 조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가 부패 경찰임을 자처하는, 그래서 상당히 인간미가 있게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영화의 성격을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분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아마 반 이상이 카사블랑카를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디냐고 하면은 두 개를 꼽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 두 개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함프리 보가드 릭인데, 어떻게 보면은 뜨돌이 미국인입니다. 약간 반골적인 미국인이죠. 그 미국인이 카사블랑카에서 운영하는 술집에서 독일군 장교들과 프랑스인 사이에 노래 대결을 합니다. 노래 대결을. 먼저 이 독일군 장교들이 술을 마시다가 합창을 해요. 그 합창하는 노래가 독일어로 디 바가트 암 라인인데, 뜻은 라인강의 파수꾼이라는 이 군가입니다. 이게 보불 전쟁과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아주 애창했던 노래입니다. 아주 내용이 씩씩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만약 내 심장 터져 죽어도 너는 결코 외적의 땅이 되지 않으리. 너는 라인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합창을 하니까 그걸 안입곱게 지켜보던 카사블랑카에 사는 프랑스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국가 라 마르세이에즈를 열창을 합니다. 그 노래 대결 장면이 그 영화의 압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하고 아무 관계 없는 한국 사람들도 그걸 보면 속 시원해하고 감동을 하는데, 이게 애국심이란 게 노래를 타면은 국경을 뛰어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 마르세이에즈는 프랑스 대혁명 때 마르세유에 있던 지원병들이 파리로 들어갈 때 불렀던 행군 막 군가입니다. 여기도 아주 살벌합니다. 이 가사가 진격하자 저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도록. 만약 우리 무슨 경축 노래나 애국가에 이런 대목이 들어갔다고 하면 한국의 위선적 평화주의자들은 너무 전투적이다, 전쟁을 부추긴다 해가지고 그거 빼라고 아마 촛불 시위할지 모르죠. 원래 국가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국가는 전투적입니다.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지켜냈으니까 국가가 그렇죠. 우리나라 애국가는 자연 사랑이 많죠. 거의 다 자연에 대한 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카사블랑카가 찍히던 1942년에 이 카사블랑카의 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카사블랑카는 모로코 소속이죠. 모로코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두 나라가 나눠가지고 보호령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가. 그런데 프랑스가 1940년 봄에 독일의 정격전에 걸려가지고 6주 만에 항복을 합니다. 히틀러는 그 남쪽에 비시라는 도시의 수도를 두고 일종의 괴뢰 정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시 정부라고 그럽니다. 그 페탕 원수,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장군으로서 베르당 전투를 지휘를 해가지고 영웅이 된, 그때 늙었습니다. 이미 늙어가지고 나이가 한 70 노인인 페탕 원수를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독일군이 들어가지 않고 해가지고 일종의 자율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럼 해외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도 이 비시 정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바로 모로코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감시를 항상 받죠. 그러니까 그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서는
독일군 장교가 와가지고 프랑스 경찰서장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이 카사블랑카에 진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이, 이 카사블랑카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히죠. 마지막 장면은 뭐냐, 즉 함프리 보가드 옛 애인은 잉그리드 버그만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 남편은 체코의 저항 운동가입니다. 독일 군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탈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느냐? 포르투갈, 중립을 지키고 있던 포르투갈로 가야 돼요. 포르투갈로 가는 이 여행 증명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여행 증명서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통하는 여행 증명서를 이 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짜기를 떠난 애인한테 과연 이걸 주겠느냐? 그 영화에서는 그 두 장을 갖고 있으면서 옛날 애인, 배신한 애인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릭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옛날 애인을 붙잡아 두고 그 옛날 애인의 남편만 떠나보내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는 릭은 나는 여기 남을 테니까 옛날 애인하고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죠. 이때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때 이 영화에는 유명한 주제가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사에 남는 대사가, 이것도 랭킹에 꼽히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 남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험프리 보가드와 다시 재결합을 해가지고 남으려고 그러니까 남편만 포르투갈로 보내고 남으려고 그러니까 험프리 보가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ybe not today, maybe not tomorrow, but soon and for the rest of your life.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은 아니지만, 아마도 내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마도 빨리,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것을 알고 잡으러 옵니다. 바로 독일군 장교와 잡으러 오는데, 그때 함께 있던 그 부패 경찰을 자처하는 프랑스 경찰서장 르노라는 사람이 바로 독일군 장교를 사살합니다. 사살하면서 부하들한테는 저놈이 무슨 범인이라고, 저놈을 잡아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범행을 저쪽으로 덮으시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역전 장면인데, 마지막에서 완전히 일반인들의 예측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엄격한 제작자 윤리 장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는 애국심을 고쳐야 된다. 매국노적인 영화, 반역적인 영화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영화는 안 된다. 비윤리적인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다 삭제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잉그리드 버그만이 남편을 버리고 험프리 보가드하고 결합하는 것은 그 영화에서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피해갈까 머리를 쓰다가 마지막에 그 장면, 험프리 보가드가 희생하고 옛날 애인과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식으로 결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그 무뚝뚝하고 투명스럽게 보이던
험프리 보가드가 마지막에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감동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영화사에 남을 만한 걸로 남았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군 장교를 사살한 프랑스 경찰서장과 이 험프리 보가드는 이젠 동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것처럼,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니라 친구가 된 것처럼 어깨를 사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경찰서장이 우리 같이 이제는 자유 프랑스 군에 들어가 버리자 이럽니다. 그때 자유 프랑스 군은 드골 장군이 런던에 만든 프랑스 임시정부의 군대였습니다. 저항군이죠, 말하자면. 그쪽으로 가버리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험프리 보가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relationship. 루이, 나는 이것이 멋진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이 또 유명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희한한 랭킹을 내는 걸 좋아를 하는데, 역대 영화 중에서 가장 멋진 대사가 뭐냐 하는 랭킹을 내면은 지금 읽어드린 이 대사가 20등, 현재로는 20등에 꼽히고 있습니다. 20등.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3개 받았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은 마이클 커티즈라는 사람인데,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워너 브러더스사를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74살에 죽을 때까지 102개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험프리 보가드는 그 전부터 유명했지만, 잉그리드 버그만은 이 영화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또 제작에 들어간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해에 제작된 겁니다. 같은 해. 같은 해에 제작됐는데, 개봉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스페인 내전을 다룬 해밍웨이가 1940년에 쿠바에서 완성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 주인공이 게리 쿠프입니다. 이 서부극에서 유명해진 배우인데, 거기서 미국인으로서 폭파 전문가로서 스페인 내전의 공화파를 도와서 참전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전선에서 남아서 죽는 장면. 거기서 마리아 역으로 나오는 여자가 바로 잉그리드 버그만이죠. 그래서 아주 명화가 된 두 영화에서 잉그리드 버그만이 한꺼번에 막 출연을 하는 바람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북전쟁을 다룬 것이고, 그 당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사블랑카와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그 영화 성격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을 해가지고 좀 좌파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소련이 미국과 손을 잡고 독일군과 싸우고 있었으니까, 또 지식인들이 압도적으로 좌파 성향이 많았으므로, 특히 스페인 내전 때 그 영화를 보면은 바람과 함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완전히 스페인의 내전 때 공화파 편에 서서 찍은 영화고, 이 카사블랑카도 험프리 보가드의 전력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하면은 스페인 내전 때 공화파에 참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는 공화파와 이 프랑코파가 싸웠는데 결국 프랑코파가 나중에 이겼죠. 근데 이 공화파는 누구냐면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세력이었습니다. 서로 많이 죽였지만은 주로 지식인들이
이 공화파를 지원했기 때문에 공화파, 또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공화파는 선한 존재다, 이 프랑코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선악 구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서로 죽이고 뭐 학살하고 한 것은 마침 피장파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사블랑카는 카사블랑카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카사블랑카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모로코 동북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BC 7세기, 기원전 7세기에 베르베르족이 만든 도시가 쭉 이어져 오다가 15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 이름을 카사블랑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구가 400만이고, 근데 이 모로코라는 나라는 1956년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매우 왕정으로서 매우 안정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광산 그리고 관광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모로코를 배경으로 한 또 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1930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인데 여기 게리 쿠퍼가 프랑스 외인 부대 군인으로 나오고 이 마르렌느 디트리히라는 이 독일계 미국인 여자가 카바레 가수로 나오는 영화죠. 다소 선정적인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이게 어떻게 허용됐느냐? 할리우드에서 그 윤리 장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작된 영화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마르렌느 디트리라는 여자는 노래도 또 가수이기도 하죠. 유명한 뉴렌버르크 재판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노래 장면이 나옵니다. 뉴렌베르크 재판에 보면은 전후에 독일 사람들이 맥주집에 모여가지고 합창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릴리 마르렌느의 노래인데 이 마르렌느 디트리히가 부른 적도 있지만은 원래는 다른 사람이 불렀습니다. 이게 유명한 군가입니다. 독일 군인들이 좋아했던 군가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듣다가 연합군도 좋아하게 돼가지고 연합군과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같이 불렀던 노래가 릴리 마르렌느의 노래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 노래를 부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르렌느 디트리히라는 가수 겸 배우입니다. 이 카사블랑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대의 역사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은 파생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조갑제의 시네마 천국이 된 셈인데 계속 영화 이야기를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